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진성입니다.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제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. 요즘 시장이 특히 주식시장 관련돼서 이게 조정의 시작인지 추세의 연속인지 좀 헷갈리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의 우려는 뭔가요? 레이트 컷, 이자 인하가 지연될지도 모른다 이거잖아요.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성장은 너무 스트롱한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어제 저녁에 뉴욕 시장을 보면은 그 오전에 ADP 고용 보고서는 스트롱하게 나오니까 이자율이 많이 오르고 오후에 서비스 PMI가 좀 약하게 나오니까 다시 다 되돌리고 뭐 이랬거든요. 이런 걸로 봐서 미국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이자율에 관련돼서 민감하다. 그 배후에는 인플레이션과 뭐 성장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어제 시장을 좀 그래도 다시 안정시킨 거는 파월이 좀 원칙론을 고수한 것 같거든요. 요 그래프 보시면 이게 어제 뉴욕 시장인데 뉴욕 시간입니다. 뉴욕 시장 보면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이게 4.42까지 올랐습니다. 10년짜리인데요. 이게 3.35고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4.35 레벨이 중요한데 지금 위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근데 일단 올라갔다가 어제 뭐 파월 그다음에 PMI 그쪽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시장은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추세 유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파월의 톤입니다. 파월은 지금 그 얘기한 거 보면 머티리얼 체인지가 없다. 그 다음에 at some point this year 이자율을 인하하겠다.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페드의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월의 톤은 굉장히 일관적이거든요. 이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S&P가 나스닥을 추월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낙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AI 테마 없이 추세 유지가 가능한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는데요. 이거 한번 보시면 그 24년 1월 달에 S&P가 나스닥 100보다 더 올랐습니다. 사실 작년 23년 4, 4분기 내내 S&P가 더 약했거든요.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. 그래서 대체로 최근에 한 뭐 4년, 5년 동안은 나스닥이 더 아웃퍼폼 했는데 요번에 S&P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낙관론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추세 유지를 못하는 그런 조정의 시작인지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낙관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S&P만 봐서 1, 4분기만 비교한 겁니다.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1, 4분기만 비교하면 S&P 19년부터 20, 21, 22 이렇게 쭉 가면 1, 4분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. S&P 500의 1, 4분기 퍼포먼스가 금년에 이렇게 좋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옵션 시장에서 원래 콜 가격과 풋 가격은 같아야 되는 거지만 콜 풋이 조금 이제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풋의 코스트가 콜의 코스트에 비해서 지금 낮다는 거거든요.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내려갈 거에 대한 뭐랄까요? 그 방어, 보험 이런 거의 가격이 풋이잖아요. 그 풋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는 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지 내려가는 거에 대비는 많이 하고 있지 않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결국은 시장이 낙관론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을 한번 보면 국내 시장의 불안 요소도 좀 있는데 우선 테슬라가 뭐 시끄럽잖아요. 테슬라가 지금 뭐 그 이익뿐 아니라 매출 쪽도 좀 줄어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고 사실 테슬라는 매출과 이익인데 그 매출과 이익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난리를 쳤던 건데 그게 금년에 들어와서 불안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불안감이 더 가속되니까 국내 2차 전지도 따라서 약세가 되고 있고 또 중국과도 물려 있는 것 같고 또 2차 전지는 작년에 좀 투기적으로 오른 그런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. 이런 2차 전지의 그런 불안 요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2, 3개월 동안 있었던 밸류업도 한풀 꺾인 느낌
아닙니까? 왜 그러냐면 많이 오르고 아직도 그 전보다는 올라 있는 그런 주식 가격들이 많이 있지만 고점 대비로 보면 손실도 지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불안감이 좀 있고 그렇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는 이어지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이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환율 시장. 환율 시장이 BOJ, 뭐 BOK, KB 계속 있긴 하지만 레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에 있다 보니까 두 은행 다 혹시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? 환율이 아시아 커런시들이 약하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향후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국계 나오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초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BOJ의 결정, BOJ가 지금 이 정도 환율 레벨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할 건지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저는요 그 4월 8일 날 월요일 날 라이브로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제 방송 출연은 금요일 날 내일 인포맥스 라이브 오전 7시부터 나가고요. 그리고 최근에 나가기 시작하는 그 3프로는 4월 16일 날 화요일부터 격주로 화요일 날 아침에 8시 15분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찾아뵙고 4월 8일 월요일 김준송 라이브에서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